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명예교수 박종기입니다. 오늘은 민심을 외면한 정치, 숙종의 부국강 비역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려왕조의 역사를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이 좋은 정책, 그리고 가장 그 시대가 필요한 정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기에 제시해준 여진정벌 관련 영표를 보면 특히 숙종이 1차 정벌에서 실패하면서부터 이른바 제2차 여진정벌이 시작됩니다. 이 2차 여진정벌은 바로 숙종의 3년상을 마치고 난 1107년 12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출정한 지 넉 달 만인 3월 달에 이 여진 지역에 9개의 성을 쌓았습니다. 고려는 이때 17만의 대군을 동원해서 이 함경도 지역으로 진출해서 여진에게 땅을 빼앗아서 구성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여진 구성 수축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진을 수축한 한 달 후부터 바로 여진에 대해서 대규모 반격을 받게 됩니다. 구성을 수축한 후에 개선했던 사령관 윤관 장군도 다시 3개월 후에 다시 정벌에 나서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진 정벌 후에 구성 수축까지는 4개월이 걸렸지만 결과적으로 이 구성을 반환하게 되는 1109년 7월까지 1년간은 여진의 일방적인 공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구성 수축이 패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구성 수축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얘기합니다만 냉정하게 보면 저는 이건 패전이다. 결과적으로 이 2차 정벌을 통해서 상징되는 이 숙종과 의천, 윤관에 의해서 추진된 부국강 병책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실패하게 되는가?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성 환부 후에 6년이 지나고 나면 1115년에 여진은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군사적으로 강력했다. 17만 군사가 일시에 함경도 지역을, 여진 지역을 들어가니까 여진은 일시적으로 후퇴했지만 곧바로 반격을 하게 되는 거죠. 1125년에 거란을 멸망시키고 1126년에 송나라를 공격해서 송나라 황제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송나라는 이제는 북송시대가 마감되고 1127년부터 남송시대가 가는 그 여진의 군사에 대해서 상당한 오판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전쟁이 실패하게 되는 1차적인 원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작전의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려가 구성을 정벌하고 나서 정벌지역이 엄청나게 넓죠. 그리고 이 구성이 성과 성 사이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적의 공격에 너무 쉽게 노출됐습니다. 요 윤관열전에 나오는 기록입니다만 처음에 이 조정에서는 이 병목 지역을 빼앗아서 방어하면 오랑캐에 대한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17만 군사가 이 지역을 가서 구성을 점령해. 근데 빼앗고 보니 이것이 병목 지역이 아니라 내륙 지역, 육로뿐만 아니라 이 바다를 통해서 도로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전혀 이 생각과는 달라다는 거죠. 구성은 상당히 험하고 견고해서 좀처럼 한랍되지 않았지만 개척한 땅이 너무 넓고 구성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계곡과 골짜기가 험하고 깊어서 적들이 복병을 둬서 이 사람들을 공격했다. 이 때문에 여러 차례 군사를 징발하자 온 나라가 소란해졌다. 기근과 역병으로 원망이 일어났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민심이 외면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전국적인 민의 유망현상, 유망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국가에 대해서 조세와 이 여격 부담을 못하겠다고 전부 도망가 버린 겁니다. 당시의 기록에 보면 10집 가운데 9집이 비었다. 전국적으로
그 백성은 이 여진 전쟁에 대해서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2차 여진 정벌 한 해 전에 1106년에 이 전국적인 유망현상이 나서 간무가 파견됩니다. 24개 현. 이런 점에서 이 전술적으로 숙종의 정치가 아무리 훌륭하고 여진 정벌이 훌륭하다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관료들이나 민심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러한 정치가 실패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고려 시대의 어떤 지배 세력을, 고려정기 지배 세력을 문벌 귀족 정치라고 얘기합니다만, 특정한 가문 출신들이 여러 세대에게서 고위직으로 계속 진출합니다. 이런 건 주로 이제 학문적인 능력을 통해서 또 과거를 통해서 계속 지배층으로 특정 가문이 많이 진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부식과 같은 경주 김씨, 그하고 최충과 같은 해주 최씨 가문이 고위 관료를 많이 배출하면서부터 새로운 지배층, 이걸 우리가 문벌 귀족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당시 문벌 귀족 세력의 핵심은 왕실의 외척 세력입니다. 고려 국왕과 왕실은 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든든한 후원자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유력함 강원과 혼인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왕실과 혼인한 가문은 왕실과 혼인을 했기 때문에 또한 자기들에게는 권력과 부를 획득하는 데 대단히 유리한 기회였다. 고려의 문벌 귀족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인주이시, 오늘날 인천 지역이죠. 이자연은 자기의 세 딸을 왕비로 문종의 왕비로 들였고, 이 이후에 이 인주이시 집안에서 문종에서부터 해서 인종 때까지 7명의 국왕 가운데 5명의 국왕과 혼인 관계를 지속합니다. 헌종은 어려서 즉위했기 때문에 혼인을 못해. 그 다음에 숙종이 유일하게 이 인주이시 집안과 혼인하지 않습니다. 숙종은 자기가 집권하면서부터 이 인주이시 왕실 외척 문벌 귀족을 억제하지 않으면 고려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자연의 이 첫째 딸 인예 순덕 태우가 자그마치 10남 2녀의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이 순종, 선종, 숙종, 대각부사 어천 자식도 많이 낳았지만 아주 출중한 3명의 국왕이 배출됐습니다.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각국사 어청이라는 고려 한국사 최대의 어떤 학성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대각국사 어청도 바로 이자연의 외손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딸로 통해서는 이 3명의 왕자가 태어납니다. 이와 같이 이 고려 왕실에 인주이시 이자연의 딸이 들어가서 자그마치 13남 2녀의 왕자와 공주를 출생함으로써 이 집안은 정말 엄청난 어떤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된 거죠. 왕실 외척이 권력을 점차 장악하면서부터 국왕권과 고려 왕실이 취약하기 때문에 숙종은 이 새로운 정치로서 이 부국강병 정책을 내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려 사회에서도 대부분의 국왕은 유교적인 어떤 이상군주, 인정, 어진 정치, 덕을 가진 정치를 유가적인 군주상보다는 숙종은 상당히 법가적인 군주상을 가진 아주 드문 국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숙종은 당시에 관료 집단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의 핵심 채권이었던 여진정벌을 수행했던 윤관, 그것도 숙종의 자기 동생이자 성녀였던 의천을 내 어떤 척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또한 당시 관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민심을 외면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다. 물론 이 대각국사 어촌도 아주 뛰어난 학생입니다. 당시에 송나라를 방문해서 송나라의 어떤 신법을 직접 연구하고 돌아왔고 신법의 어떤 정책을 제공한 것은 대각국사 어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이 천태종을 창립해서 고려의 불교계를 선종과 교종, 불교계를 통합해서 숙종의 어떤 정치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리고 또 화폐 주조를 유통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의처입니다. 그리고 윤관은 여진정벌이라는 중책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숙종이 사실은 집권하는데 상당히 어떤 사실은 쿠데타를 통해서 자기의 조카를 몰라내고 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송나라나 거란이 상당히 숙종의 적의를 의심을 합니다. 그때 윤관은 직접 송나라와 거란을 방문해서
숙종의 즉위의 정당성을 알리는 척건 중의 척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관료들은 거의 민벌귀족적인 어떤 정치 기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숙종은 불가피하게 자기의 동생 대각구사 의청과 윤관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 정책을 실행합니다. 개경에서 남경으로 수도를 옮김으로써 개경에 있는 문벌귀족의 어떤 정치적인 기반을 완화시키려는, 그리고 또 화폐를 유통하여서 이제는 국가가 직접 유통권을 장악함으로써 문벌귀족들의 어떤 경제 기반을 와해하는, 그리고 또한 이 여진 정보를 통해서 어떤 왕권을 강화하는 이러한 정책이 바로 숙종의 부국강병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것은요, 숙종이 즉위한 해 1096년에 도선의 얘기를 빌려서 김의제라고 하는 풍수지리사가 뭐냐면, 개성이 160년이 지나면 지력이 쇠한다. 그래서 160년이 지나서는 서울 남경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러한 도선의 풍수지리서를 내세웁니다. 바로 이 1096년에서 160년을 빼면 바로 936년입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합한 해가 되는 거죠. 왜? 숙종의 이 정책은 앞에도 있습니다만 여진이 아주 강하게 금나라를 건국한 이러한 국제적인 위기에서 고려가 계획을 해야 된다.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이거는 이 문벌귀족이 너무 득세하기 때문에 이 세력을 억제해야 고려가 어떤 정상적인 국가로 간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를 다 갖고 있어서 시대적인 요구와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숙종의 이 부국강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정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정당성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 아무리 필요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바다가 잠잠해야 이 배가 무사히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민심과 여로라는 것은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 예로 이 민심을 얻지 못하는 것은 숙종이 죽고 나서 3년상이 다 끝나갈 때 1106년에 예종은 이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신하들에게 현안에 대해서 여론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론이 뭐냐 하면 숙종의 이제 영정을 모시고 숙종을 제사하느냐를 이 천수사 공사를 중단해라는 거예요. 그 천수사 공사 중단하는 건 숙종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또 하나는 화폐 유통하지 마라. 이걸 얘기합니다. 하고 더 심한 것은 연인 구성을 환부하고 나서 윤관 처벌론이 관철되지 않자 당시에 이 조정의 대신들이 수십일 동안 조정에 나가지 않고 업무를 보지 않는 항의성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것이 이제 구체적인 자료가 여기 제시합니다만은 숙종이 이제 조회를 하는 거예요. 건덕전에서. 근데 재상 최홍사, 김경룡과 대감 이런 모든 관료들이 윤관과 오연청이 여진정벌에 패전한 죄를 물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 왕이 얘기를 안 듣고 궁궐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자 최홍사 등이 궁궐에 가서 해질 때까지 죄를 청하다. 왕이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 왕이 말을 듣지 않고 궁 안을 들어가니까 재상과 간관들이 모두 귀가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청이 텅 비었다. 그러고 여기 보면 최홍사 등 재상들이 수십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 이건 완전히 이 숙종의 정치의 어떤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더구나 이 절대 군주 하에는 고려시대에도 이 관료들이 수십일 동안 윤관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시위를 벌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어떤 보수화된 문벌귀족 세력의 타도, 그리고 또한 강성한 여진을 제압한다는 이러한 훌륭한 개혁의 방향과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당시 관료들의 생각은 어땠냐면, 관료 집단은 우리가 부국강병 이전에 민생을 먼저 안정시켜야 된다. 왜? 백성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니까. 관료 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절대 군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숙종과 그 아들 예종이 추구했던 새로운 정치, 부국강병책은 15년 만에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실패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국왕과 문벌귀족 간에 더 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나가는 거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1126년에 이장의 난, 그리고 1135년에 묘청의 난으로 일어났고, 이것이 또 결과적으로
국왕과 문벌기조가 지배층에 타협이 되지 않으면서부터 나중에는 1170년 무신정변이라는 엄청난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그런 점에서 이 여진정벌의 실패, 숙종의 부강병의 실패는 고려의 어떤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이 오늘날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해석되어야 될 것인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